네, 박상혁 의원입니다. 전 이번에 이 광복절을 거치면서 또 지역에 그리고 평소에도 아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또 뭐 본인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던 분들도 많이 뵙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평소에 보신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냐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인데 대체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왜 대체 1년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국경일인 이 광복절을 두 갈래로 쪼개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저한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보수다. 스스로 나는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은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법무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에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청할 때 그 내용들, 저분의 행적, 저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셨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제청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보세요. 지금 우리 용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책임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이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보시죠. 우리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법무장관님 독립기념관이 국민들 성금 492억 원이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죠? 알고 계세요? 독립기념관에 예.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돈 성금 내신 기억 있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걸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립기념관장은 PPT 좀 넘겨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친일파라고 인정했던 백선엽 씨에 대해서 옹호하고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스스로 소신을 밝히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 첫 일성이 더 많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이 문제를 잘 알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 이분법을 넘어가야 된다. 혹시나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합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장관 대답해 보세요. 네, 이 독립기념관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짧게 대답해 보시죠. 네,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님이 해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당장 사퇴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청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당장 저 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왜 비웃어요? 사퇴해야 되고 왜 우리 그래요?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뭐 검토하고 하는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이강일 의원입니다.
강정희 장관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 나와 주시죠. 네. 네, 그냥 앉아서 하시겠어요? 네. 하나 어떻게 할까요? 잠깐 나와서. 네. 오늘 본 의원은 굉장히 그 유감인 사건을 하나 봤기 때문에 일단 질타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미 정부기관에 임명된 사람 개인이라기보다는 공인에 가깝죠. 공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개인의 소견과 국정의 기조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국민적 정서와 좀 괴리가 나왔을 때 개인적 소견을 계속 주장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과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관련되는 네, 법률에 맞습니다.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개인의 학문적 소신을 가감없이 막 밝히면서 기본적인 국정 기조나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본적인 여덟 가지의 논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께서 질문을 할 때 뒤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계속 웃고 있고 자세 고쳐가면서 픽픽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 국회의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관 대 기관으로 다 와가지고 여기 얘기하는데 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공직자의 자세 맞습니까? 저는 아니 저는 본인이 본 것만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맞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광복회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따라서 원천적인 무효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시야와 개인 김영석 씨의 가치관은 분명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의 답변에 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임명된 개인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거 배치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했습니까? 저희는 이 상황을 지금 매일매일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까지는 안 그러한 했습니다. 말을 했고 그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공공기관에 임명이 된 기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의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얘기가 다릅니까? 틀렸습니까? 네, 의원님의 입장에 일리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감사실이든 해당되는 데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네, 조치를 할 알겠습니다. 제가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동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우리 독립기념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먼저 우리 강정혜 법무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돼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건 장관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지속적으로 예. 오케이. 지금 김영석 관장님 지금 예. 학자로서 쓴 게 아니고 네.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데 23년 11월에 시민단체 출범식 발언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 국민 주권인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겼고 따라서 임시정부 계승은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제가 정확한 발언의 내용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거를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또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는데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헌법과 여러 가지에서 광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네. 관장님, 예, 예, 2023년 12월에 보수단체 행사에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어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를 당시 좀 입에 제가- 가까이 붙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짧게 대해서 얘기, 예스 노만 얘기했어요. 예스예요, 노예.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예.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시헌법 19년도 9월 10일, 1919년 9월 10일 날 공표한 거 보면 국민과 또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님께서 48년 8월 16일 날 어제 8월 15일에는 우리 역사 있는 일에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룩한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얘기는 안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 제가 학자로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예, 이것도 예스 노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관장으로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시면 예, 예,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 발언을 하고 저 관장이 책을 쓴 당시에 독립전쟁에서 독립에서 네네 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의 과정의 네. 역사적 사실들이거든요. 예예 근데 관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건 근데 지금 관장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좋죠. 예, 그다음에 1948년 잠깐 그만하세요. 예예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고 존중하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9차 1987년 5공화국 헌법에는 장관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중합니다. 그건 존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관장님 쓴 책이 있잖아요. 요거. 예, 끝나야 할 역사 전쟁. 네네 이 서문에 보면은요. 예예 이래 돼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당면한 것은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도 써놨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예, 관장님 자체가 예, 지금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이라는 책 이름을 썼는데 예, 새로 시작한 역사 전쟁으로 저는 읽히고요. 예,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고 역사 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장님이 지금 이 통합을 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기에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미 이렇게 판단되는데 학자로서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학자로서의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학문의 자유상. 그러나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통합의 역사.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 한번 제기해 보시죠. 마지막에 대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1948년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미래로. 아니 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한 뜻에서 그 책을 썼고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은 1948년 재헌국회 회의록에 기초해서 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기념관 일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장관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 활동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는 역사를 위해서 네. 장관님 저는 제가 말씀하신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일할 수 있는 네. 자, 마무리해 다시 주십시오. 한번 예, 저도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걸쳐서 최적의 후보자를 제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법률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기념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으로도 잘못이 있었고 또한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는 안 될 분이 저는 임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임명 절차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는데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원 추천회의 구성 과정에 혹시 국가보훈부가 개입했습니까? 개입 하나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모든 것을 적법하게 워낙에 민감한 그러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그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님과 그 구체적으로 임명된 그 추천위원들을 국가보훈부가 누구를 지정하라고 한 관여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라든지 그 위원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발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독립기념관의 이사회와 독립기념관의 임추위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결정을 다 했고 저는 결과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 과정에서 이종찬 당시 광복회장이 당시 김진 부회장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제척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인 그 김영석 씨에 대해서 당시 오영섭 씨가 위원장이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그 당시 면접을 제척을 하지 않고 그 진행한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정확하게는 뭐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과정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됐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그 오영섭 추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관장이 그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같은 소속에 상급자와 하급자로 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김진 부회장 할 때 제척을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오영섭 씨는 김영석 관장 후보 채점을 할 때 채점을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임추위에서 위원장과 그러면 위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거는 뭐 이미 다양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드러나는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이 김영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이분이 뉴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이다. 이런 사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논란을 야기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청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제 정무적 모든 판단을 하실 것에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런 추천을 받고 그 그럼 추천 임추위 당시에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세 분을 받았습니까? 한 명만 단수 추천 받았습니까? 독립기념관에서는 세 분을 올렸고 순위를 정해서 올렸습니까? 어떤 아니면 분이 1등이 되고 하는 것은 저한테 간접적으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1, 2, 3순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누가 1순위다라는 말이 보고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한 게 지금 김영석 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독립국가보훈부에서는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석 씨가 대북지원 보조금으로 5억 원을 받아서 과거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 받은 거 이 제청할 때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 인사검증은 저희 국가보훈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알고 있으셨다면 제청하셨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 논란들이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됐는데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청 결격 이유는 아니라는 검토 보고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검토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힌 바가 그렇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8월 15일 날 김진태 강원지사하고 김유한 뉴욕 총영사 공개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 이런 또 막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모든 국민과 특히 공직자는 이 부분을 지켜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사전에도 있었지만 사후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국회가 부른 자리에서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그런 소신도를 찬 발언도 하지 않는 이런 김영석 관장 이렇게 국민 통합 차원 또 여러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해임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청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펴보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이번 추천위원회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개인 정보 웬만한 거는 지금 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드렸다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이런 민감 정보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임추위와 관련된 서류 공개 여부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독립기념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이정문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드릴 수 마무리해 있는 주세요. 말씀입니다. 자, 수고. 공교롭게도 서로 같은 주제를 다른 방향에서 장관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건국과 관련한 논란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장관 말씀을 좀 존중해 본다고 하더라도 혹시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뉴라이트에 대한 용어를 개념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들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여러 논란 중에서 뉴라이트, 올드라이트 이런 개념을 했고 논란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읽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보실 때 뉴라이트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있는 그대로 올드라이트에 대비되는 뉴라이트 개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는 광복회에서 뭐고 올드라이트는 뭐고 뉴라이트는 뭘까 이런 네. 질이죠. 뭐 하여간 광복회에서 아니 9 하여간이 가지. 아니라 네. 그러면 더 이상 그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건 뭐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면 미룰 수 있는데 뉴라이트라는 것이 올드라이트가 뭐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것과는 다른 규정을 하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거였다면 좀 더 개방적인 그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면 그 시장의 결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기존 역사에서 너무 그 독재라든가 식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옹호나 정당성을 부여했다면 객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의 이제 공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답해도 될까요? 네네. 제 생각에 이런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역사학계든 관련되는 학회에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이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관은 뭐 학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여쭤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대한민국에서 공이 그 부정할 수 없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뉴라이트라고 하면 식민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거나 독립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독재 이런 것들을 그 합리화하지 않고 민주화로 나가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정통성이라고 한다거나 이게 예를 들면 헌법 전문의 정신이죠. 지금 아까 장관 말씀하셨던.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그걸 부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뭐 학자로서나 아니면 개인으로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요직을 맡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뭐 이런 건 좀 곤란한 거죠. 그리고 더 좋게는 그런 주장을 편향된 주장을 했던 사람을 정부의 요직에 앉힌다거나 특히 독립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한 역사의 정통성 이것에 이견을 다는 혹은 이탈한 이단 이런 부분들이 그 요직에 앉는다거나 이런 건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극히 객관화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보훈부 장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보훈부 장관으로서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요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자유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논쟁 중에서 그 독립이나 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독립이다 이런 것과 관련한 그 논쟁 이 문제들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뭐 국론을 통합하고 어떤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어떤 정기를 잡아가는 이런 노력은 저는 하시는 게 마땅한 것 네, 같은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씀 듣고요. 이 과정이 되려면은 이 역사학계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을 받아들여서 국가보훈부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런 그 부분에서 보훈부가 그런 입장에서 잘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미 뉴라이트라 함은 이런 것들이 지난 뭐 최소한 10년, 20년의 역사 속에서
길게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30년의 역사 속에서 객관화되고 정의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 광복해서 정의했던 그 9가지 말고도 이미 객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와 어떤 노선에서. 그 다음에 스스로가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라이트 학자, 뭐 백인 선언,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어떤 단체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건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 가치에 동의를 하면 그건 뉴라이트인 거죠.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객관화되고 이미 구체화되고 확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 정리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좀 뒤늦은 대답이고 이렇게 외면하는 대답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고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지금 소화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올드라이트든 뉴라이트든 식민지 이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우리 독립의 어떤 그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것을 부정하는 데는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부 장관으로서 단호하셔도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철저한 역사 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논쟁을 누가 불러일으켰냐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거나, 또는 그런 구구 누라이트의 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아주 치욕적인 일제 강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최소한 그 명확한 관점이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와 그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의원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저게 지금 장관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독립기념관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께서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장님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2005년도에 국회에 발의됐던 그 국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 보고서에서 이미 개정안의 대상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 강점 당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 당했을 당시에 대한제국하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고한 국회와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PT 좀 띄워주세요. 자, 저것도 보시면 이게 남조선 가도정부법률 제11호인데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 하는 창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그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저것인데요. 저기 보면 자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저렇게 써 있고,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이렇게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PT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그 규정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관님, 이 정도면 대한민국과 법률 그리고 판례에서 일제 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존재했다고 확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와 저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일국의 공직자인 그것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게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셨다고 했지만 제청권자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제청권자로서 한번 그 본인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독립기념관장에 지원을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경영 능력이든 역사관이든 모든 것들을 검증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추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 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 내셨겠습니까? 임추위 의견도 여러 가지 매스컴에 지금 다 아니, 나온 본인이 거예요.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을 내시냐고 묻잖아요. 임추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미 임추위 핑계 대지 마시고 장관님의 이미 결정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 과정에서 지금 현 신임 그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네. 논란이 많이 저 나오는 것에 다음 대해서 PPT 좀 지금 틀어주세요.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자. 대해서는 기념관장님께서 설명하고 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네. PPT를 보시면요. 그 3대 역사기관하고 8대 역사기관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 문제는 태행적인 역사관이나 이 반국가 세력으로 물타기를 통한 적극적 친일 행보 이렇게 하는 윤석열 정부 행보가 독립기념관장에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게 보면 3대 역사기관과 8대 그 역사기관의 대부분의 인사들을 전부 다 저런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로 지금 그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사도광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부터 해서 최근에 독도 조형물 철거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이 정부가 친일 또는 숭일 아니 매국적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도까지 내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지적을 하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라고 한다거나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자꾸 애둘러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핵심부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할 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영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보훈부 장관님. 보훈부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아마 저희가 처음 뵀었을 때가 2019년에 효창원 복원 사업 때 뵀었죠. 네. 혹시 지금 장관님께서는 효창원 복원에 있어가지고서는 여전히 19년과 같이 이질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반공춘혈탑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데 여전히 같은 뜻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물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때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대답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지난주 초에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의 보훈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리는데 지시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런 거를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매스컴에 나오는 거를 통해서 해당 부처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실은 이 보훈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진행이 됐었고 과거에 우리 존경하는 홍석준 의원님, 여당 의원님이 추진을 했을 때 보훈부가 추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보훈부가 얘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승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광복회라는 곳이 광복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을 대변해야 되는 단체에서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기관의 수장들이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도 그 광복회에 경축식에 참석을 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통해서도 웬만하면 오지 말아달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싶으니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신규 공법단체를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보훈부가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여전히 같이 동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공법단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이슈가 더 드러나서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들이 공법단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민 공감뿐만 아니라 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 추진계획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좀 처리를 알려지지 않는 부탁드리고요. 관련 독립유공자 제조명에 관련된 자료입니까? 예, 네, 그 연구 용역 제안서 자료 제출은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훈부가 김영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는데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영석 관장이 4월 16일에 보훈부 정책연구 용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진행되는 독립기념관장 공개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 용역 과제는 8월 13일에 최종 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 임명이 8월 8일에 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사실 단계론 들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설명은 며칠 전에 제가 언론과 또 보고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뭐 알게 인지 됐습니다. 경로에 대해서는 뭐 네.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여튼 네.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 용역 과제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해당 그 독립기념관의 관장 인선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공직기관 운영 관련 법률 37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봐야 말씀을 할것 드리는 건 그런 걸 같습니다. 정확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되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잘 모른다. 인지 경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기사에 보면은 수의계약 문제가 걸었다니 그거 문제 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지금 김영석 관장이 진행했던 연구 과제가 정책 연구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 연구 용역비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일반 연구로 분류가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 집행지 침해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 연구비로 진행될 수 있는 건 기술, 전산, 임산 연구 아니면은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로 돼야 돼요. 우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보훈부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산이 2억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나요? 가장 높은 게 아니라요. 그 5개가 2억 원 그러면은 이상인 규모 경우도 얘기하지 있고요. 마시고 지금 정책 연구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왜 일반 연구 영역으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난 해 12월 26일 날 제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명되고 알겠습니다. 나서 그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연구 용역비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 보시면은 여기에 김영석 관장 여기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그리고 여기 과제 수행 주요 업무에도 국가보훈부 정책 연구 과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왜 일반 연구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 여기 나오실 때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질문하시면은 답변하고 지금 계속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받은 게 인지가 된 게 얼마 안 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왜 일반 영역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정책 연구하고 일반 연구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정정한 거 높은 금액, 가장 높은 금액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 연구의 경우에는 학술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런 부분이고 정책 연구는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연구인데 독립기념관장이 대답을 어디에 하셨는데 정책 연구라고 했는데 정책 연구 아닙니다. 자 마무리. 잘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것을 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정책 연구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장님 잠깐 좀 저쪽으로 좀 죄송하지만 나와주실래요? 예. 그 나오시는 동안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서 생각해서 견해를 하시면은 아니 그 보통 이제 법안이나 뭐 어떤 것들을 심사할 때는 정부 의견을 듣잖아요. 네. 근데 보훈부는 어떤 의견을 내시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면 반헌법적인 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나요? 개인적인 소신도 없으시고 고민을 안 해보셨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생각이 김영석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학자로서의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직무상 상식 혹은 소양 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충돌이 된다고 본인도 느끼십니까? 예, 뭐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전체적인 헌법 정신이나 또 정부에 관련된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판단하고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개인의 소신과 직무상 그 판단이 다르다. 다른 것도 그럴 있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을 수도 있다. 있고, 네, 네.
그런데 그걸 왜 지원을 해가지고 독립 그 기념관장을 합니까? 예,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자리가 필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안 그러면 이번에 본인의 소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예, 욕구가 있으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까? 독립기념관장 공모를 할 때에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게 적임자하고 평소의 잘 소신입니다. 맞지가 않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예. 그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덕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인정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씀하실 수가 뭡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역사학자로서 판단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겠고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라면 그건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어떻게 상황을 보고 그게 어떻게 판단해야죠. 다릅니까? 그게 어떻게 본인의 소신과 양심, 그 학자적 뭐 판단 그런 것들과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될 직무상 덕목이 괴리가 큰데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조 의원님 비롯해서 1948년 8월 15일은 그때 당시 정부 4대 국경일 제정법에 의하면 공식 명칭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독립이고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그래도 질문을 했으면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조금만. 그럼 뭐로 불렀습니까? 답도 못하게 하려면요. 자, 조금 우리 관장님 내가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 듣고 하세요. 아니 질문하시고 좀 조심해서 하시되 그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저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그 본인의 생각을 제한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압축해서 답변하는 것도 요령인 거예요. 뭐 그런 요령들은 아직 숙지를 못하신 모양이죠? 아예 시간을 안 주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 답변 시간 드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는데 자꾸 중원부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거예요. 예. 학자적 소신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충돌이 있는데 굳이 독립기념관장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학자적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기관장이 돼서 그 소신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만 주세요. 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필요합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을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제가 제 입이나 제 글로서 이제까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 시민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답을 하려면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끝나야 할 역사 산책 중에서 글이라고 화면에 띄우셨습니다만 저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책과 대조해 주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그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질문했는데요. 그만두라고 한 얘기예요. 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관장님 이제 잠깐만요. 우리 관장님 그 답변하실 때 내용은 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 답변해 주시는 게 더 품위 있어 보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